HTML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태그들은 이 가장 사실은 제일 중요한 태그인데요. 폼을 구성하는 태그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서버 측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폼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 폼 내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제 서버 측으로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폼하고 그 다음에 A 태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법,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법, 뭐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A 태그하고 폼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워낙 잘 나와서 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폼 태그 내에서 인풋 태그나 셀렉트,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어와 같은 이러한 태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법을 많이 쓰니까 얘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폼 태그는 자신의 영역 내에 선언되어 있는 입력 태그들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원하는 위치로 전송할 용도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얘는 직접 예제를 같이 만들어가면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이제 예제하고 병행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폼 태그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0번째 예제가 되겠네요. U라고 해서 HTML. 자, 일단 화면을 구성했고요. 자, 그럼 우선 body 태그 내에서 내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그 내용들을 뭐 다른 내용들도 혼합해서 다 적으셔도 되는데 일단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은 폼이라는 이름의 태그의 영역으로 묶어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폼 태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태그들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폼 태그의 속성 값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값이 바로 메소드, 네임, 액션, 그 다음에 잉크 타입, 이러한 네 가지의 속성, 다시 말하면 전달할 데이터의 타입까지 해서 네 가지의 속성 값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개를 습관적으로 일단 다 적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잉크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얘만 일단은 제외를 시켜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떠한 태그를 작성하든 간에 그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폼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일 내에 여러 개의 폼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밍으로 구분을 해 두어야지 나중에 스크립트나 이제 다른 영역에서 얘를 사용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구별해 두는 거고요. 이게 뭐 FIRST first underbar form이라고 해서 만들어 두고 두 번째 거를 second underbar form이라고 해서 뭐 이러한 식으로 영역을 구분해 둘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네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소드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소드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이미 교재에 설명을 해 두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소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거냐 라는 건데, 얘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이 HTML이 통신하는 웹상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적냐면 HTTP라는 글을 적습니다. 이 HTTP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이 P가 프로토콜인데요. 약속입니다. 규약. 다시 말하면 웹에서 통신을 할 때의 어떠한 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설명 내부에서 우리가 지금 기재하고자 하는 얘가 라운드 03이었죠. 그래서 10번 예제를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적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HTTP라는 규약입니다. 근데 이러한 HTTP 통신에는 데이터를 보낼 때의 방식에 대한 정의가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어디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파트 2로 넘어가면 서블릿 파트가 있는데, 서블릿 파트에서 HTTP의 통신 규약, 다시 말하면 요청과 응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HTTP라고 하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데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속에 규정된 대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어떠한 그 방식을 내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보다 더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메소드라는 곳에는 get이라고 해서 이제 좀 작은 데이터를 빨리 보내게 하기 위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post라고 해서 큰 데이터를 조금 느리긴 하지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큰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get 방식은 데이터를 그냥 작은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디 내의 영역으로 둘러싸는 이러한 이제 장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는 약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포스트 방식은 내부적으로 바디 메시지로 싸서 이제 보내기 때문에 큰 데이터도 보낼 수 있고,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의 보안에서는 조금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은 뒤에 가서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 전송하는 이제 형태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지금 현재 뭐 두 개의 영역을 나눠두었기 때문에 하나는 get 방식, 이건 뭐 대소문자 관계는 없습니다. get 방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post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영역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겠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액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액션이라는 것은 이 폼 태그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입력 태그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원하는 위치로 보내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위치를 지정할 때 바로 액션이라는 이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의 위치를 둘 다 프리렉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액션이라는 것을 http 자, 프리렉이라는 곳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프리렉이라는 이쪽 영역으로 전송을 시켜서 이제 나타내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일단 내부의 데이터를 조금 만들어 봐야지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역만 구분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폼 태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기본 준비는 다 거쳤네요. 그럼 이제 그 이 폼 태그 내부에서 그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뭔가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보내는 거니까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바로 input이라는 태그입니다. input 태그, 그 다음에 select option 태그, 그 다음에 text area 태그,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걔네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폼 태그만 존재하고 있을 때는 화면상에 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화면을 리플레시 시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스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 소스를 보면 방금 코드한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화면상에 보여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부에 첫 번째 input이라는 태그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input 태그를 통해서 한번 내가 보낼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put 태그는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태그로 여러 가지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input 태그의 속성에 보시면 type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name이라는 속성, id라는 속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type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성의 인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제가 몇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텍스트라는 거,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는 거, 그리고 라디오나 체크박스라는 거, 그리고 뭐 파일, 뭐 그 다음 리셋, 히든, 서브밋 버튼, 뭐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타입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있는 거 다 한번 써보죠. 우선 소스상에서 위에 부분에 우리 보통 그 로그인 할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 많이 입력하라고 부르죠. 그럴 때 input이라는 것을 통해서 input 타입은 텍스트라는 것을 하나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패스워드라는 부분에서는 뭐 input 타입을 패스워드 라고 해서 표시를 해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 라디오나 체크박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그 파일이 있을 수 있네요. 파일은 포스트 방식에서만 전송이 가능하고요. 파일은 그럼 포스트 쪽에서 쓸게요.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앞쪽에서 쓰고, 그러면
성별 해서 input 타입은 라디오라고 해서 성별은 뭐 이거이면서 저거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value는 이렇게 해서 구분을 시켜둘까요? 그래서 라디오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단지 요 영역 자체가 체크박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 영역에서는 이름 텍스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 자, 이러한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텍스트 패스워드 라디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내용이 표시가 되겠네요. 일단 버튼들은 뺐습니다. 자, 어떻게 화면상에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우선 첫 번째 ID, 패스워드, 성별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사진. 파일 선택이라는 영역은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표시되게 되겠죠. 해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났네요. 영역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HR로 이제 영역을 구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만들어 주었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구성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얘를 전송을 하겠다라는 어떤 액션, 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없죠. 보통 그러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버튼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이 버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일반적인 버튼이 있어요. 이런 버튼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 우편번호 찾기 뭐 이런 거 할 때 현재 화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화면 내에서 어떠한 동작을 처리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아이디 중복 체크 뭐 이런 거 할 때 버튼을 사용하고요. 서브밋이나 리셋과 같은 이 버튼은 언제 사용하냐면 서브밋은 이제 내가 입력할 데이터 다 입력했으니까 액션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여기 액션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액션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위치로 모든 데이터 전송해 라고 이야기할 때 서브밋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서브밋도 버튼하고 동일하게 생겼는데 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액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동작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리셋이라는 것은 현재 화면에 내가 데이터를 다 적었을 때 이 데이터를 초기화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 리셋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서브밋하고 리셋 요 두 가지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히든이라는 부분은 그 숨김인데요. 내가 그 입력을 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때, 예를 들면 난 아이디는 AAA라는 아이디야. 근데 이 아이디를 계속 가지고 다녀야 돼 라고 하면 히든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하단 영역에서 히든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에 보통 히든은 화면상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nput type hidden 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AAA라는 ID 값을 계속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얘는 이 폼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이제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선 가장 마지막 영역에 input type 서브밋하고 전송 그 다음에 리셋을 만들어 볼까요?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송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해서 만들어 놓고는 이제 화면을 리프레시 시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송이 있고 초기화가 있는 거죠. 전송이 있고 초기화 있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적고 나서 초기화를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되는 거고, 뭐 데이터 다 넣고 나서 여기에 초기화를 누르면 이쪽 영역. 자신의 폼에 있는 데이터들만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을 누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전송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단에 보시면 지금 파일이라는 영역이 하나 존재하고 있죠. 이 파일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파일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고자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잉크 타입이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건 약속된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적으셔야 되냐면 포스트 방식에서만 가능한 일이고요. 포스트 방식에 액션 뭐 뒤든 앞이든 어디든 쓰시면 되는데요. 자, 요게 예약된 단어입니다. 멀티파트 폼 다시 데이터. 그래서 멀티파트의 데이터를 전송을 시키고자 한다. 그럼 이제 이 파일을 받을 준비를 서버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뭐 그런 건 뒤에 가서 서블리 파트에서 학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러면 전체적인 형태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